자, 거기에 보면, 자, 제5절 볼게요. 등기 신청에 뭐 나옵니까? 접수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등기 신청 접수 찾았어요? 자,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갑이 을하고 건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지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을 해줬지요. 그러면 등기 완료는 언제냐? 요것도 기억합시다. 등기 완료는요, 등기부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예요. 식별 부호가 뭡니까? 어느 등기를 했는가 있잖아요. 그걸 부여했을 때예요. 어느 등기 했는가 그걸 부여하는 것이 뭐다? 등기 완료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자, 완료는 언제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어느 등기를 했는가를 아는 거 있죠. 식별부호 기록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 등기 완료인데, 자, 그럼 완료된 등기에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효력은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그럼 여기에 접수시기 있지요. 책에 있습니다. 접수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예요. 자, 접수시기는 언제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 저장됐을 때 무슨 시기다? 접수시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지요. 동시신청 나오지요. 그 2번, 3번을 묶어놔봐요. 2번, 3번. 2번에 뭡니까? 환매특약 등기와 환매특약부 매매이라는 권리전 등기 나오지요. 박스에 3번에 신탁 등기와 신탁이라는 권리전 등기 나오지요. 찾으세요? 자, 2번은 이게 뒤에서 합니다. 잠깐 옆에 적어놔요. 2번은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고 별개의 신청 정보로 해요. 3번은 뭡니까? 적어놔요. 동시에 하고, 둘 다 동시에 맞아요. 요거는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합니다. 자, 2번은 동시에 뭐라고? 별개의 신청 정보고, 3번은 뭐라고? 동시에 뭐라고? 동일한 신청 정보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심사 나오지요. 우리는 형식적 심사가 뭐예요? 서류만 완벽하면 등기해주는 거지요. 자, 뭐만 완벽하면? 서류만 완벽하면 등기해주는 거고. 자, 그 밑에 각하 나오지요. 자, 여러분, 뒤에 잡는 게 봅시다. 각하는요, 여러분, 뒷페이지 봐요. 각하 사유 한번 봐요. 각하 사유. 1번부터 옆 페이지 몇 번까지 나와요? 107페이지 11번까지 나오죠. 여기 무슨 사유다? 각하 사유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11번까지 나오지요. 그럼 각하는요, 요런 1번부터 11번까지 사유가 있을 때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거절하는 거예요? 기록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 각하는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을 거절하는 것이다? 기록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정리 잠깐 하고 이제 시간 볼게요. 29조 1항이 뭡니까? 책 봐요. 1항이 뭐예요? 관할이 아닌 때. 위에 있잖아, 1항. 찾으세요?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뭡니까?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돼 있죠. 그 다음에 3항이 뭡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항은 미출석,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이렇게 해서 뭡니까? 몇 항까지 있어요? 11항까지 있죠. 자, 요거 1항부터 11항까지인데 이걸 다 해요. 미리 발견하면요. 미리 발견하면 다 각하입니다. 자, 미리 발견하면 다 뭐라고? 각하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등기가 실행됐어요. 실행되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자, 1항과 2항은 무슨 말소? 직권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1형 한번 봅시다. 등기소에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닐 때 당연히 각하해야 되지요. 여러분 세종에 땅 사는데요, 부산 동네 등기소 등기 신청하면 수리해요, 각하해요? 각하지. 자, 그 밑에 봐요. 2항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억번 봐요. 기억번. 공유 수면에 토지 있지요. 여러분, 건강 밑에 있는 토지 있잖아. 등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지. 각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교량, 각하해야 되죠. 등기 안 됩니다. 공유 토지하고 교량. 아파트의 복도, 등기 안 되지요. 복도, 계단 등기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 시계 철거되지요. 비닐하우스,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캐노피 나오죠, 캐노피. 자, 이 주유소의 캐노피 한번 보면은요, 여기 주유기 있지요. 주유기 있으면 이렇게 주유기를 이렇게 덮으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뭡니까? 캐노피입니다. 이런 캐노피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와 커피 전문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커피 전문점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보면 차양 같은 이렇게 덮으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캐노피입니다. 예, 그런 것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등기돼요. 자, 사일로하고요, 피각은 등기됩니다. 등기됩니다. 사일로가 뭡니까,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국도변 옆에 보면 해놓고 여기에 공무회나 사료를 저장하게 시멘트로 크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둥근 모양도 있고 사각형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로 하는데 이건 등기된다, 안 된다? 등기됩니다. 비각은 뭐예요? 자, 비각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중개사 시험 합격했어요. 그럼 6명의 선생님 다 생각나지요? 나는데 특히 내가 생각나서 뭡니까? 1인당 10,000원을 그다요. 그래서 우리 학원 앞에다가 뭐를 세워주냐 하면은요, 김수경 공덕비를 세워줍니다. 자, 공덕비를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요 비석이 뭡니까? 보존해야 돼요? 보존 안 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아름드리 정자 같은 거 세웁니다. 이렇게 정자 같은 거 세워서, 이런 것이 뭡니까? 비각입니다. 재산적까지 있지요. 그래서 요건 등기된다, 안 된다? 등기됩니다. 사일로와 비각은 등기된다, 안 된다?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유치권 등기 안 되죠. 여러분 민법 배우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건물에 이래 보면은요, 플랜카드들이 쭉 있어요. 이게 이 건물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 주중입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내렸죠. 왜 그래요? 이게 등기되면 그걸 필요 없지요. 등기가 안 되니까 뭡니까? 건다는 거예요. 유치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질권 등기 안 되지요. 자, 여러분 이 지갑을요, 전당포에 맡기고 뭡니까? 돈을 빌리잖아. 그럼 여기 질권입니다. 동산 질권이에요. 전당포에서 지갑을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질권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점유권 등기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우리 했죠. 이건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이전 저당권 분필 전까지 안 된다 했죠. 각하해야 되고, 권리일부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이런 건 되는데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 임차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요역지와 불리한 지역권 이전은 안 되지요. 지역권 이전은 요역지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각하해야 되고, 이중의 보존 등기, 이중의 지상권, 저작권 안 되죠. 배타제물권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되고, 구조상 공용보호는 아파트의 복도 계단이에요.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업번에 소유권 이전이 동시하지 않는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 한 번 정하면 연장 못하지요. 연장 못하니까 환매기한 연장을 위한 변경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각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씨앗이 있지요.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집만을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이게 요 토지가 있는데요, 요 토지가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세 개예요? 하나잖아. 그러니까 전원이 전원명의로 보존이 해야 되지. 여기 뭡니까? 내 지분만 보존해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그럼 하나의 소유권에 등기부가 세 개 만들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읒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못해요.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가등기예요? 본등기 하려고 하잖아. 근데 본등기를 못하게는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5년을 넘는 공유를 불문한 다 안 되지요. 그 다음 저당권에서 경매 않겠다는 등기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당권에 있어서요, 경매를 빼버리면 저당권이 시체예요, 시체 아니에요? 시체잖아.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요, 본질적인 부분을 그대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등기는 특약을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에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집만 상속 등이 안 됩니다. 유정은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니까 생전 중은 안 돼요. 사망 후는 되죠. 되고. 그 다음에 합유는 뭡니까? 지분 처분이 제한되지요. 제한되니까 합유 지분에 대한 감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된다? 각하해야 됩니다. 자, 3번 한번 봐요.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요거 배웠지요. 인터넷에 전자 신청할 때요, 무슨 등록을 하락해서요? 사용자 등록을 하락했잖아. 근데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당사자가 전자 신청하면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지요. 뭐 해야 된다? 각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대리인이 추적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거 오늘 당장 해봐요. 집 샀다고요, 세종에 등기소에 내 집 샀다, 소지집을 가르쳐 줄 테니까 등기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전화로 안 해주겠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근데 요 출석지는 4번에 예외가 있죠. 예외. 출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의한 전자 신청하고요, 관공서에 촉탁 등기는 출석주의가 적용돼요? 출석주의가 면제돼요? 면제되지. 적어놔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 전자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출석주의가 적용된다, 면제된다?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5항 방시 어긋난 경우, 또 신청 정보의 목적인 부동산과 등기의 목적인 권리 표시가 기록과 일치하,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신청 정보예요. 3, 4, 6 적어놓고요, 뭡니까? 그 등기부에는 3, 4, 6에 1대 있어요. 수리한다, 각한다. 각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했고, 7번 봐요.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를 제외하고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이거 한번 봐요. 등기 의무자,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를요,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를 김현수로 적어 놓고요, 등기부에는 뭡니까? 김수경 되어 있어요. 수리한다, 각한다? 각하지. 이게 수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부동산을, 여러분의 부동산을 내가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건 각합니다. 근데 포괄 승계인 등기는 수리합니다. 여러분 포괄 승계인 등기는 왜 수리해요? 포괄 승계인 등기는요, 등기부는 누구예요? 아버지. 신청은 누가 합니까? 포괄 승계인인 아들이 하잖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기억이 지금 나는 수강생도 있고 안 나는 수강생도 있어요. 자, 다시 할게. 포괄 승계인 등기는 등기부는 누가 한다? 아버지. 등기부는 아버지가 기록됐어요. 신청은 누가 한다? 포괄 승계인 아들이 하잖아. 그럼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자, 자꾸 뭐로 표적을 지으니까 몇 페이지느냐? 페이지 수를 바꿔줄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75페이지에 포괄 승계인 등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76페이지가 쭉 돼 있죠? 돼 있잖아. 여러분, 그게 줄 긋고 뭐 했는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했어요. 알겠죠? 됐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 일치하지 않을 때, 신청에는 메모고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정여계약서예요. 각하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요거 한번 봐요. 자, 요거 봐봐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제가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다 미리 발견하면 안다 했어요. 각하한다 했죠. 근데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아까 내가 이 직권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등기안에 깜빡해서 이 직권을 등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등기안에 발견했지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29조 1항과 2항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몇 항을 예로 들어보면 8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8항 가지고. 자, 8항 가지고 예를 들어 보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토지가 있어요. 자, 을이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요 토지를 정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속뜻은 정의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등기 신청은 뭐로 하냐? 매매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청서와 등기 원인이 다르죠. 미리 발견하면 뭐 해야 된다? 각하해야 되지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을앞으로 등기됐어요. 등기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일단 아들한테 넘어왔으니까 일단 유효를 취해주고요. 이 아버지는 뭐를 때려요? 정여세 때립니다. 뭘 때리고? 정여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해요. 하여튼 이거는 뭡니까? 어떤 일로 등기되면 일단 이 등기는 뭐로 치러준다? 유효로 치러주고 정여세 때리고 처벌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정리합시다. 29조 1항부터 11항까지는 다 미리 발견하면 뭐 한다? 각하. 근데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108페이지 봐요. 치하입니다. 자, 치하는요, 했던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치하는 뭐라고? 등기 신청했던 것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근데 요 치하식이 있죠. 요 치하식이 언제냐? 완료 전 각하 전입니다. 자, 치하식은 언제다? 완료 전 각하 전에. 이거 한번 봐봐. 아까 완료가 저기 봐요. 완료가 어떻게 된다? 저기 봐요. 칠판. 완료가 언제 돼요? 등기부에 기록하고 무슨 부를 부였을 때다? 식별부를 부였을 때지요. 그럼 봐요. 내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지요. 등기부에 기록되고 식별부호 부여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치하돼야 안 돼요? 치하되지요. 완료 전이니까 이때 치하됩니다. 근데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부여해버렸죠. 부여해버리면 치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완료 후에는 치하 안 돼요. 그리고 각하 전에 치해야 돼요. 여러분, 각하해버리면 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치하시는 언제다? 완료 전 무슨 전? 치하 전입니다. 자, 완료 전 무슨 전? 각하 전입니다. 완료 전 무슨 전? 각하 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보면 1번에 봐요. 방문 신청 되어 있죠. 거기에 108페이지. 직접 출석해서 치하수 제쳐야 되고, 2번에 전자신청이 있죠. 자, 요거 별표시예요. 우리가 이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전자신청을 했으면은요, 치하도 뭐로 해야 된다?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전자신청하면 치하도 뭐로 해야 된다?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전자신청하면 치하는 서면으로 한다 하면 O다 X다. X.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에 제일 위에 줄 거예요. 일부 치하 됩니다. 자, 무슨 치하 된다? 일부 치하 되고, 제일 위에 줄에 있잖아. 일부 치하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3번은 상식인데,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했어요. 그러면 치하할 때 있지요. 매도인 일반만에 치하하든지 매수인 일반만에 치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공동 신청하면 치하도 뭐로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지요. 등기 신청을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근데 법무사가 맡긴 사람 모르게 치하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미대인이 할 때는 뭡니까? 치아에 대해서 무슨 수건을 받아야 된다? 특별 수건을 받아야 돼요. 치아에도 좋다는 뭘 받아야 된다? 수건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법무사가 나도 모르게 막 내 등신조 치아해버려요. 안 되겠죠? 치아에도 좋다는 뭡니까? 권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치아할 때는 뭡니까? 치아됐음을 표시하고, 자, 믿으세요. 신청 정보와 첨부서류 일체를 반환합니다. 자, 신청 정보와 첨부서류 뭐라고? 일체를 반환하고, 이제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완료 후에 절차 나오지요. 1번 등기필 정보 통지 아까 했고요. 자, 2번, 3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3번도 한 번 시험 나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 7번 한번 7번. 7번 한번 봐봐요. 자, 7번을 한번 보면은, 자, 2번, 3번 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란과 소유권의 변동란이 있어요. 자, 변동란이 있는데, 자, 이게 답이고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요, 권리가 바뀌면 대장을 먼저 고쳐요?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등기부를 고치고 대장을 고치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변경설 통지란 말은 뭐냐면, 여기에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되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갑으로 해야 되겠죠. 됐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여기 적지 말아요. 책에 다 있으니까. 소유권이지만 대장도 뭡니까? 통지해서 갑에서 을로 해야 되죠. 또 갑의 소유권을 이렇게 말소했어요. 또 소유권을 이렇게 말소했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여기 말소 회복이죠. 이거는 말소 회복인데,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말소 회복이에요. 뭐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그 다음에 갑의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했어요. 갑다시로. 여기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죠. 여기도 어떻게 돼요? 갑에서 갑다시로 개명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유권 변경설 통지예요. 그럼 책 한번 봐요, 그게. 대상 한번 봐요. 소유권 보존 이전. 2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3번에 소유권 변동 경정. 4번 소유권 말소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건 소유권 변경설 통지 대상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가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압류나 이런 것들은 소유권 변경설 통지 대상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유자 안 바뀌잖아요. 정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소유권 변경설 통지에서 가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전세권, 지상권, 압류 이런 것들은 소유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요. 자, 여기서. 자, 7번 한번 7번. 3번은 과세자료 제공이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 취득세 내는 게 뭐예요? 취득세 내는 게.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이지. 소유권 보존하고 소유권 이전 때 취득세 내지요. 맞잖아. 그러면, 내니까 요걸 뭡니까? 이렇게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 내면은요. 요 되는 것을 세무서에다가 뭡니까? 자료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과세 자료의 전송이에요. 과세 자료의 전송입니다. 그럼 과세 자료의 전송은 대상이 딱 두 가지 한정돼요. 뭐와 뭐?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입니다. 근데 저 주의할 것은요. 과세 자료의 전송에요. 가등기도 들어갑니다. 자, 뭐도 들어간다? 가등기도 들어갑니다. 책에 가등기 있죠? 책에 봐요. 그거 봐요. 밑에 세 줄에 가등기 포함한 데 있죠? 찾았어요? 찾았죠? 이게 왜 가등기를 포함하느냐 하면, 안 적어도 되잖아. 밑에 세 줄에. 왜 그러냐면, 가등기 할 때 취득세 안 내지만은요. 어차피 나중에 가등기 할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할 확률이 많잖아요. 세무서가 뭡니까? 미리 그런 자료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과세 자료의 전송은 뭐와 뭐에 한정한다? 보존과 이전인데 뭐도 포함한다? 가등기도 포함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신입들마다요, 기본수의 문제집 있잖아요. 요걸 보통 보면 신경 써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의 문제집은 반드시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학원은 여기 쉴 때가 충분하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풀다가 있잖아요. 혹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막히고 이러면은요, 강의 마치고 나는 늘 여기에 있으니까 물으러 와요. 알겠죠? 몇몇 분 빼고는 잘 물으러 안 오더라. 자, 볼게요. 자, 117페이지 봐요. 117페이지 보면 변경등기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변경등기 읽어볼게요. 변경등기란 등기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한번 구별해 볼게요. 변경등기란 말은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뀌는 거고, 경정등기에는 뭡니까? 등기사항 일부가 원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변경이에요, 경정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제가 전세금을 1억 신청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착각해서요, 7천만 원 잘못 적었어요. 변경이에요, 경정이에요? 경정입니다. 원시적이잖아. 근데 제가 전세금 1억 신청했죠. 1억 등기됐어요. 한 2년 살다가 뭡니까? 집주인하고 합의가 돼가 뭡니까? 1억 2천을 올려요. 전세금 변경이에요, 경정이에요? 변경이잖아, 후발적이잖아. 또 이거 한번 봐요. 임야가 있는데 임야를 뭡니까? 10년 동안 개간해서 있지요.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부동산 변경이에요, 부동산 경정이에요? 변경이잖아, 후발적이잖아요. 자, 제가 이 답이 있는데요, 답을 등기 신청 처음부터 뭡니까? 전으로 잘못 신청했어요. 그럼 전에서 답으로 고쳐야 되죠. 부동산 변경이에요, 경정이에요? 경정.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밑에 거 봐요. 표제부 변경 3개 나오지요.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대지권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3개 나오지요. 권리의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나오지요. 일단 표제부 변경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부동산 변경과 무슨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죠. 우리 책에는 내가 이제 구별을 좀 해놨는데, 이 구별 안 넣은 책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변경하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소재가 바뀐다든지, 지번이 바뀐다든지, 명칭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거고, 이 부동산 변경은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일부 멸시된다든지, 뭐 지목이 바뀐다든지 등등 이런 거고, 뭐 분할된다든지 분필된다든지 이런 거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멸시된다든지, 건물의 구조가 바뀐다든지, 뭐 건물이 분할된다든지,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요거 두 개는요, 권리의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예요? 사실이지. 첫 번째는 사실 등기입니다. 사실 등기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지. 앞에서 배웠잖아. 두 번째는, 자, 사실 등기니까 표제부에 해요, 각구 얼구에 해요? 표제부지요. 표제부에 하고, 세 번째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지. 그 단독 신청이니까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뭡니까?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은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안 합니다. 그리고 표제부 등기는요, 100% 주등기입니다. 자, 100%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자, 이거 한번 봐요. 1, 5층 슬라브 지붕주택에서
이 7층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어요. 앞에 거 지우고. 여기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지. 2의 1, 2는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고.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점이에요. 자, 사실등기고, 사실등기니까 이강에 쓴다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고, 그리고 표제부 등기고, 단독신청이고, 단독신청이 의무자가 없지요.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와 인감료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이 뭐냐? 자, 차이점은, 이런 건 시험 안 나옵니다. 그냥 안 적어도 돼요, 사실. 시험 안 나와요. 물리적 변경의 유무입니다. 자, 봐요. 요거는 물리적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생각해 봅시다. 개나리 아파트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미나리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물리적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요, 웃을 일이 아니고 많이 했잖아.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몇 년 전에, 지금도 그래요. 몇 년 전에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있잖아요. 분야들이 막 회의회가 있잖아요. 대림 아파트를 뭐로 바꿨어요? 이 편한 세상. 삼성 아파트를 뭐로? 레미안. 이렇게 바뀌고 막 5천만 원씩 막 뛰었던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근데 그걸 뭡니까? 보통 등기, 회사에서는 싫어합니다. 이미 옛날 브랜드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페인트해가 막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등기부 뗄 때 있죠. 명칭 같은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118페이지 2번 한번 봐요. 등기절차 특징이지. 사실이니까요. 이거 사실이라 했잖아. 사실은 대장이 우선시 되죠. 그럼 뭐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뭘 고친다? 등기를 고쳐요. 자, 뭘 먼저 고치고?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를 고칩니다. 자, 그리고 등기 신청 후 다 몇 개월? 1개월. 다 몇 개월? 1개월 돼 있죠. 근데 이게요, 작년하고 달라요. 작년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요거 있죠, 요거. 토지 건물 있죠, 토지 건물. 둘 다 1개월이었는데, 작년에는 토지는 1개월을 위반해도 과태료 없고요. 건물은 1개월을 위반하면 50만 이하의 과태료 1회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둘 다 과태료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토지나 건물 둘 다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둘 다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저기 적어놨죠? 적어놓고. 일단, 자, 그렇게 합시다. 쭉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됐고. 자, 1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1페이지. 자, 문제 나오는데, 요 121페이지 문제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119페이지 있지요. 2번 한번 봐요. 2번에. 119페이지 2번에 무슨 등기 제한이에요? 하필 등기 제한 나오죠. 기억니은 있지요. 찾았어요? 요 기억니은이 뭡니까? 지적할 때 했습니다. 특히 2번 중요합니다. 지적할 때 했어요. 자, 2번에 몇 번? 니은번. 니은번 별표시에요. 자, 언제 했다? 지적할 때 했습니다. 자, 잠깐 설명해 볼게요. 121페이지 봐요. 121페이지. 잠깐 지적할 때 했는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지적할 때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이게 소유자가 갑입니다. 요 갑이 있지요. 요걸 B 토지로 합병하려고 합니다. 자, B 토지로 뭐 하려고 한다? 자, 합병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자, 이거 봅시다.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합병돼야 안 돼요? 자, 지적할 됐는데. 자, 페이지로 가르쳐 줄까요? 자. 자, 299페이지. 7번입니다. 299페이지. 299페이지 몇 번? 7번. 그게 뭐 혼잡하게 돼 있죠.
별 3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지? 그 지금 했는데, 여러분 답이 틀리게 되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이야기할 건데, 지금 다 틀리는 거 관계없어요. 그리고 지금요, 시험 치면은요,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이 점수라는 것은요, 뭐라고 치면은요, 점수라는 것이 뭐면 7월달, 8월달 정리되고 난 뒤에 시험 쳐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점수 쳐가요, 20점, 25점 일어나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임차권 토지일부에 되죠? 전세권 토지일부에 되죠? 합병된다, 안 된다? 됩니다. 합병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가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임차권은 일부에 되지만 가압류는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합병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요역지는 일부 해야 된다, 전부 해야 된다? 전부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무슨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 합병이 되지요? 그 다음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없으면 합병 안 되지요? 저당권은 일부에 못 오잖아요. 근데 봐요.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 있죠. 요거는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됐지요. 요거는 합병된다 했죠. 우리 요걸 뭐라 했다? 창설적 공동저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5일 저당권이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합니까? 창설적 공동저당하고 요걸 뭐라 합니까? 추가적 공동저당하지요. 저당합니다. 요거는 합병이 되고 이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기억납니까? 소유권과 용익적 권리 있지요. 용익적 권리가 뭐였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과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을 때는 뭐 된다? 합병이 되고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다시. 자, 121페이지 문제 한번 봐봐요. 갑은 A 자신의 토지와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는, 자, 가압류 합병 못하죠. 이 토지일부 못 오잖아요.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세권 다 합병되지요. 일부 다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요. A, B 모두 토지의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 창설적 공동저당이지 합병되지요. 그 다음에 4번 A 토지의 지상권, B 토지의 지상권 합병되지요. 자, 5번 A 토지 전세권, B 토지의 전세권 합병되지요. 정말 이해되세요? 이건 다 일부에 올 수 있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6번에 봅시다. 권리의 변경 나오지요. 자,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등기의 실행. 자, 요거는 말로 할게요. 우리가 권리의 변경은 원칙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라 했지요. 원칙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다만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 내 승낙을 받은 경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고,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봐요. 7번에 봅시다. 7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등기 명의인 무슨 등기? 표시 변경 찾았어요? 자, 요거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125페이지고 얘가 나오는데,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요 설명하고 요 책에 줄 거 드릴게요. 설명하고 줄 거 드릴게요. 자, 봐요. 자, 봅시다. 자, (1번) 소유권 이전등기였어요. 이전등기. 그리고 1번 전세권 등기였어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소유자의 성명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 김경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요. 자, 7호 1674 해서 1 해서 6개를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주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주소 나와야 되죠. 자, 주소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 요 얕게 하면 안 돼요. 다 적어줘야 돼요, 원래. 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자 성명, 주민등록부 주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요거 지금요, 자연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자연인이지.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명. 요걸 뭐라 해요? 주민등록번호. 요걸 뭐라 합니까? 주소까지요. 근데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한빛은행이 있었어요. 한빛은행. 혹시 한빛은행이 지금 무슨 은행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은행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여기 명칭이 바뀌었죠. 요걸 명칭 변경합니다. 자, 명칭, 요걸 명칭 변경해요. 명칭. 한빛은행은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 은행 주민등록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번호는 무슨 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거는 자연인이고 요거는 법인이지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원시적으로 바뀌면 등기명의 표시 경정이고, 후발적으로 바뀌면 뭐예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에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김수경으로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착각해서 김경수로 잘못 적었어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에요, 경정이에요? 경정. 근데 김경수로 살다가 한 30년 살다가 있잖아. 개명을 했어요, 김수경으로. 그때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에요, 경정이에요? 변경. 후발적이잖아.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자, 1에 1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하고 김수경으로 하고, 자, 등기 원인은 뭐다? 개명입니다. 개명이고, 등기 원인일자 있죠. 등기 원인일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개명은요, 구청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에 개명을 받아야 돼요?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법원에 개명 허가 연월일을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바뀔 수 있어요? 못 바뀌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예를 안 드는데 1에서 2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등기 원인은 뭡니까? 성전환 수술. 원인일자는 성전환 수술한 날짜 되겠죠. 시험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됐고. 그 다음에 주소 있죠. 주소. 내가 이사를 갔어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뭡니까? 이사 갔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1일 이사 갔어요. 그 이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 전거. 전거란 말은 거주지 옮겼다는 거예요. 오세요. 전거를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주소 이전 이래 바로 써도 돼요. 무슨 이전? 주소 이전.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 있죠. 등기 원인일자 이때는 뭐예요? 전거 뭐라고? 연월일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한빛은행에서 우리는 바뀌면 어떻게 돼요? 원인이 뭡니까? 명칭 변경. 원인일자는 뭐예요? 명칭 변경한 날짜. 또 본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등기 원인이 뭡니까? 본전 이전. 원인일자는 뭐예요? 본전 이전한 날짜. 이해됩니까? 자, 여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인데, 그럼 요거 특색을 볼게요. 요 특색을 볼게요. 첫 번째, 요 개명하고 뭐 주소 변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실 등기예요, 권리 등기예요? 사실이잖아. 자, 사실 등기예요. 사실 등기니까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두 번째, 자, 요거 좀 독특합니다. 우리 사실 등기는 보통 표제부에 하지요.
맞잖아. 표제부 하는데 요거는 지금 표제부예요, 각구 을구예요? 각구 을구입니다. 이거는 사실 등기지만 어디 한다? 표제부에 하지 않고 어디 한다? 각구나 을구에 합니다. 자, 사실 등기지만 표제부에 한다, 각구나 을구에 한다? 각구나 무슨 구? 을구에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아니에요. 단독 신청이니까 자,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네 번째, 이거는요 100%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지요. 100% 부기등기입니다. 자, 100%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다섯 번째, 자, 요것도 주의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있지요.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 좀 안 모이네. 연속으로 틀린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좀 주의 좀 해야 돼. 왜 주의해야 되냐 볼게요. 이걸 왜 주의해야 하냐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주도에 땅을 샀어요. 자, 어디다 땅을 샀다? 제주도에다가 한 20년, 한 5년 전, 10년 전에만 샀으면 대박 이렇게 있겠죠. 제주도가 저렇게 뭡니까? 땅값 비쌀 줄은 몰랐잖아요. 자, 제주도에 땅을 샀는데, 자, 내가 있잖아요. 땅 사놓고 이사를 한 10번 갔어요. 이사를. 세종에 살다가 청주에 가다가 저쪽에 뭡니까? 천안에 갔다가 또 뭐 익산에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부산 갔다가 다시 세종으로 왔어요. 10번 갔어요. 그만, 자, 봐요. 신청 의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계속 제주도교서 와서 주소 변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값보다 약간 오버해서 뭡니까? 비행기값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신청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장은 없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 그 제주도 땅을 팔 때 있지요. 팔 때는 현재 주소지와 현재 이름으로 고치고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어디 있느냐? 자, 일단 줄거 봅시다. 자, 줄거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자, 여러분, 123페이지. 자, 네 번째 줄 끝에 봅시다. 네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줄 끝에. 자, 줄거 봅시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가 존재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을 해야 한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을 하지 않고 다른 등기 할 때는 각하 사유된다 돼 있죠. 그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신청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그 땅을 팔 때는 뭡니까? 현재 주소지로 고치지 않으면 뭐예요? 수리된다, 각하된다. 각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뒤로 넘겨봐요.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 단독 신청이고. 자, 그 다음에 기억번호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로 보면 개명이라는 등기는 개명이 원인이고, 법원의 개명 허가 연월일이 뭐예요? 등기 원인 일자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한번 봐요. 첨부하지 않은 것. 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1번 한번 봐요. 단독 신청이죠. 두 번째 줄에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한다 되어 있어요, 안 한다 되어 있어요? 안 한다 되어 있죠. 안 한다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면 등기 명의는 사실이니까 뭡니까? 이해강에 써놔서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지.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고. 그 다음에 자, 3번 봅시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100% 주등기라 했어요, 부기등기라 했어요? 부기등기 했지요. 자, 100%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요것도 간혹가다 어렵게 내는데, 자, 직권 변경 등기예요. 자, 무슨 변경 등기? 직권 변경 등기. 자, 거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치고, 가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 치고, 가등기 포함 안 됩니다.
자, 등기명의 주소 변경으로 신체 등기부서 표시가 부합되는 경우, 자, 쭉 읽었고요. 거기에, 자, 밑에 두 번째로 명백히 동그라미 쳐요. 명백히. 동그라미 치고, 맨 마지막에 줄 거예요. 등기한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되겠죠. 줄 거 봐요. 맨 마지막 줄에. 자, 요거는 대상이 소유권 이전밖에 안 됩니다. 대상이 뭐밖에 안 된다? 소유권 이전. 가등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여기서 봐요.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기 주소 어떻게 됐어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 돼 있죠. 돼 있잖아.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우는 거 기억나요? 주소 증명 서면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누구 걸 제출한다 했어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고 둘 다 제출한다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 증명 서면이 뭐예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잖아. 개인일 때는. 그럼 자 봅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어떻게 나왔냐 볼게요. 어떻게 나왔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딱 빼지고요. 증거 거주지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충청북도 청주시 무슨 동 17 나왔어요. 그럼 자 지금 봐요. 청주시를 이사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등초본에서 이상한 사실이 명백히 나오지요. 그럼 현재 주소가 저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주소가 맞겠어요? 청주시 주소가 맞겠어요? 맞겠죠? 이럴 때는 뭡니까? 이게 저 등기부 주소가 등초본에서 연로 이상한 사실이 명백히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직권으로 뭡니까? 직권으로 어떻게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동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 지워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자, 뭘 한다? 직권으로. 대상은 뭐밖에 안 된다? 소유권 이전밖에 안 돼요. 이해됩니까? 등초본에서 등기부선 주소가 청주시 이상사실이 명백히 나오죠. 명백히 나올 때는 무슨 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대상이 뭐밖에 안 된다? 소유권 이전밖에 안 돼요. 가등기 안 됩니다. 오직 무슨 등기일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126페이지. 조금 쉬었다 할게요.